오늘은 심한 우라병으로 이후 조금만 힘들어도 심장이 터질 듯 답답하며 뒷목도 뻐근해오며 혈압이 오르셨던 61세 영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영심님은 12년 전 심한 스트레스로 마음을 많이 앓은 후 심장이 찢어지는 듯 많이 힘드셨었대요. 그리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심장이 심하게 아픈 다음부터 혈압이 160에 90으로 올라가 그때부터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했고요. 그런데 혈압약을 먹으니 심장이 바위로 눌러놓은 듯 너무 답답해지셨대요. 하지만 좀 적응되면 나아질 거라는 의사쌤 말씀에 그대로 참고 복용하였고, 이게 2주 정도 지나니 이제는 참을 수 있을 정도로 나아져 지금까지 드시고 계셨죠. 그런데 한 1년 전에 손주를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몸에 무리가 되었는지 다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혈압약을 한 알 더 추가했는데 그 약을 먹은 후 너무 어지럽고 자다가 소변을 5번에서 6번씩 보니 너무 기진맥진하게 되어 그 약은 드시지 않고 원래 먹던 혈압약 한 알만 용량을 조금 높여서 드시고 계시대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혈압약으로 혈압이 잘 조정되고 있으니 그럼 됐네, 더 무슨 치료가 필요하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아니요. 영심님은 사실 이렇게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면서도 몸이 조금만 무리가 되면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오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혈압이 오르면 뒷목과 머리에 압이 차오르듯 너무 아프고 심장은 빵빵하게 터질 듯 답답해 하세요. 이게 몸을 좀 푹 쉰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운동을 해서 뭔가 순환을 활발하게 해야 심장 증상과 혈압이 내려가니 영심님은 아침 저녁으로 1시간씩 운동부터 무조건 챙기시죠. 그때가 심장이 제일 편하고 그렇게 해야 혈압도 잘 유지되는 편이어서요. 당연히 식습관도 현미와 야채를 위주로 한 건강한 음식으로, 단백질도 고기보단 주로 생선을 위주로 누구나 건강해질 그런 음식으로 드시고 계시고요. 참고로 영심님은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 육식은 거의 드시지 않으세요. 그럼 이제 됐네, 뭐가 더 문제야? 음식도 운동도 이렇게 잘 챙기시고 혈압약도 최소한으로 드시고 계신다면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라고 또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영심님은 자신이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데도 조금만 무리해도 혹은 핸드폰을 오래 보고 있는 것만으로 심장이 빵빵하게 압이 차오르고 혈압이 오르면서 뒷목과 머리가 아픈 것을 근원적으로 고치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그걸 고치려고 병원이며 한의원도 자주 찾아가셨었고요. 하지만 영심님은 지금까진 자신을 고쳐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자신의 4살 된 외손녀의 오래된 변비를 고쳐주는 걸 보고 혹 자신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물어보고 싶으셨대요. 왜 심장이 빵빵해지고 뒷목과 머리로 혈압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두려움이 사실은 혈압약을 먹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 늘 자리 잡고 있으셨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시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왜 영신님은 오래전 심한 스트레스 이후 심장이 힘들어지면서 혈압이 올랐고, 혈압약을 먹으면 왜 그렇게 부작용으로 힘이 들고, 또 혈압약을 먹는데도 조금만 힘들고 또는 육식을 하는 것만으로 심장이 터지듯 빵빵하게 느껴지는 것은 왜인 걸까요? 그리고 왜 운동을 하면 심장이 편해지고 검사엔 아무 이상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동양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영신님의 병의 시작은 갱년기 전후에 왔던 심한 스트레스, 즉 우라병이 병의 시작이었다고 보아요. 가령 동양의학에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를 억누르고 억제시키게 되면 제일 먼저는 간의 기가 뭉치게 된다고 보아요. 그리고 그렇게 간의 기가 뭉치면 곧바로 간의 열이 차오르고 심장에도 열이 차오르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은 화를 폭발하고 분노로 악을 쓰면서 간과 심장에 생긴 열을 풀어내려 하지요. 마치 화산 밑에 용암이 끓어오르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화산이 분출하듯이요. 하지만 이런 분노를 참고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니 아무리 화를 내도 풀릴 수 없는 우라라면, 그리고 그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면 아마도 간 자체와 심장 자체의 세포가 우라로 생긴 화열기로 말라버리겠죠. 마치 화상을 입고 난 후 세포가 말라붙어 뻣뻣해져 버리듯이요. 그리고 그렇게 심장 세포가 뻣뻣하게 말라버려 수축과 이완이 제대로 안 되면 이제는 평소보다 조금만 더 과로를 해도 심장에 금방 열이 차올라 심장이 빵빵하게 터질 듯 답답해져 오고 그 압력으로 뒷목과 머리까지 압이 차오를 수밖에요.
마치 오래되어 부실해진 자동차 엔진에서 조금만 더 달려도 엔진에 열이 차오르고 차에 무리가 오듯이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혈압약으로 억지로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느리게 만들면 뇌로 올려보내야 될 혈액이 제대로 못 올라가 이젠 어지럽고 이를 보상하려는 몸의 반응으로 소변을 엄청 자주 보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증상은 운동으로 심장에 정체된 혈액이 말단으로 퍼져 심장의 부담이 줄었을 때 훨씬 편해지셨던 거였고요. 그럼 좋은 생활 습관만으로, 혈압약만으로 이런 현상을 없앨 수는 없냐고요? 네, 그것만으로는 이런 증상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왜 침수된 차는 그 차에 침수의 흔적이 남고 사고 난 차는 그 차에 사고의 흔적이 남는다 하잖아요. 우리 인체도 이와 같아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받은 심한 충격, 스트레스, 심한 과로 등으로 생긴 흔적들은 우리 인체에 남게 되어요. 가령 영심님의 경우도 처음엔 우라를 심하게 참고 억제하여 간액기가 뭉쳤고 그렇게 뭉쳐진 열기가 시일이 지나면서 간과 심장세포를 조금씩 말리면서 뻣뻣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게 더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이제는 조금만 힘들어도 심장이 제대로 확장되지 못해 터질 듯한 통증으로 왔었고요. 그리고 이게 풀리지 않고 계속 진행되게 되면 점차 심장 주변의 혈관으로 나중엔 뇌혈관까지 결국엔 심장 자체의 문제나 뇌 질환으로까지 진행될 수 있겠죠. 마치 차 엔진이 부실해져 엔진 자체에 찌든 때가 끼기 시작하면 차 전체로 그 찌든 때가 번져가 차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처럼요. 그러니 영심님이 지금 힘들어하시는 증상은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라기보단 더 근원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병의 뿌리를 없애 병의 진행을 지금부터라도 막아줘야 하는 치료여야 한다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시겠죠. 그럼 영신님의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게요. 자동차를 몰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되어요? 처음엔 차에서 열이 나면서 차가 잘 안 나가겠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차를 몰면요. 지속적으로 차 내부에 열과 그을음이 발생하면서 점차 기름때가 엔진의 찌꺼기처럼 쪄들어가겠죠. 그렇게 엔진에 찌든 때가 쪄들어가면 당연히 연결 호스나 다른 부품에까지 찌든 때가 더 번져갈 거고요. 그리고 이런 찌든 때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점점 단단해져 돌처럼 굳어지겠네요. 차는 차대로 조금만 엑셀을 밟아도 잘 나가지 않고 금방 열이 차오를 테고요. 영신님의 몸 상태도 이와 같아요.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며 엑셀을 밟는다는 건 심한 스트레스를 참고 억제하면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게 엔진에 열과 그을음이 생기고 점차 찌든 때가 엔진 자체 그리고 그 주변에 번져가는 것은 영심님에겐 심장에 열이 생기고 심장 세포가 열에 의해 변성되면서 심장 자체가 바짝 말라 뻣뻣해진 상태가 되고 이게 심장 주변의 혈관으로 확산되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는 엑셀을 조금만 밟아도 차에 열이 금방 차오르듯 영신님의 심장도 조금만 무리가 되어도 열이 쉽게 차올라 뻣뻣해진 심장이 터질 듯 빵빵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럴 때 차를 어떻게 고쳐야 해요? 차라면 엔진을 바꾸고 호스를 바꾸고 다른 부품도 교체하면 되겠지만 인체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동양의학에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찌든 때가 끼기 시작한 처음 장부인 간과 심장을 촉촉하게 자양해주면서 그 찌든 때를 조금씩 녹여내는 약초를 사용하여 심장과 간의 탄력을 찾게 도와줘요. 마치 엔진에 생긴 오래된 찌든 때를 기름칠을 살살 하면서 때론 물로 살살 씻어주면서 조금씩 녹여내듯이요. 물론 간과 심장에 근원적으로 음액과 진액을 공급해주는 신장의 음액 진액을 보충해주는 약초도 함께 필요해요. 왜? 인체의 수원지인 신장을 도와야 우리 몸의 오행이 제대로 순환되어 스스로의 기능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영심님은 조금만 과로해도 심장에 열이 차올라 심장 자체와 뒷목, 머리로도 통증이 심하시니 간과 심장에 차오르는 열과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약초도 연세가 62세니 소화력을 올려주는 약초도 필요했어요. 참고로 영심님은 소화는 그럭저럭 괜찮으신데 윗배가 잘 부어오르시고 변비가 약간 있으세요. 왜 간에 열이 차 있었으니 담즙 분비도 원활하지 않아 소화력도 썩 좋진 않았던 거였죠. 그러니 육식을 하시면 당연히 간에 부담이 되면서 윗배가 더 부어올라 가슴이 더 차오르는 압력이 더 심해지셨겠죠. 왜 소화가 안 되어 명치 부위가 답답해지면 가슴은 금방 더 답답해져 오잖아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영신님은 이렇게 지어드린 한약을 11분 정도 드셔보시고는 어떻게 이렇게 피곤도 덜하고 심장이 한결 나은 거냐며 정말 신기하다.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11분씩 4번 정도 드신 후에는 똑같은 증상이 이젠 훨씬 덜 오신다며 이젠 운동을 안 할 때도 심장이 편안한 날이 많으시다고, 이렇게 하면 100%는 아니어도 심장이 상당히 많이 좋아지실 것 같다고. 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니 약사님 말씀처럼 한두 달에 한 번만이라도 한약을 주문해서 먹고 싶다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가끔씩이라도 간과 심장을 자양해 뻣뻣하게 굳어져가는 심장을 촉촉하게 해주고 오래된 찌꺼기를 녹여주면 어느새 그 찌꺼기들이 녹아지고 원래의 간과 심장, 혈관도 탄력이 더 좋아지면서 계속해서 체력도 몸도 더 좋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시겠죠? 도대체 한약을 얼마나 더 먹어야 완전히 고쳐지는 것이야? 라고요. 저는 이럴 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증상의 80% 정도가 풀렸다고 느껴지면 한약은 이제 그만 드셔도 돼요. 라고요. 물론 건강을 위해 가끔씩 먹는 건 언제든 괜찮고요. 왜 우리 몸에서 증상이 70에서 80% 이상 없어지고 풀어지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도 어떤 병을 고칠 때는 꼭 70에서 80% 정도 고쳐질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마세요. 가령 심한 감기에 걸려 회복되고 있을 때조차도요. 오늘 심한 우라병으로 시작된 심장 증상과 고혈압으로 10년 이상 고생하셨던 영심님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혈압약을 먹어도 내려가지 않는 고혈압을 가지신 분들께, 때론 원인을 알 수 없는 심장 증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 병의 근원을 추론하고 그 근원을 해결하는 동양의학의 치료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